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파미세, 제가 하루하루 매일 이제 브리핑을 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대로 지금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부터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그래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그간 좀 과한 하락을 보여왔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점 하한까지 한번 가면서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또 충격을 드렸던 메디톡스라는 종목, 이렇게 같이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종목 같이 살펴보고요. 제가 하나 실수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좀 수익을 볼 수 있었을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이 영상입니다. 유비케어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는 놈만 계속 간다, 그래서 신고가 찍은 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번 브리핑 드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이거를 녹화를 했는데 못 올렸어요. 어제 급하게 제가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밤이라도 저녁이라도 꼭 이걸 올려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복귀를 못하는 바람에 올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 굉장히 또 아까운 게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5월 7일 어제, 지금 5월 8일이죠. 5월 7일 어제 원래 제작한 영상이었다. 업로드가 좀 늦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파미셀과 메디톡스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차트 이제 뭐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뭐 구간별로 나눠보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이제 예측을 다 해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날은 무조건 팔아라, 그쵸? 자, 5일선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일선과 오늘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5일선이 이제 5일선이라는 건 어쨌든 5일 종가의 값의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캔들 5개의 평균 값인 거잖아요, 종가.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더 하락을 하냐 마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일선은 한 번 더 방향이 이제 위로 향할 거예요. 그렇죠? 위로 이제 향할 건데, 아니면 각도가 살짝 이게 꺾이든지 어쨌든 상승을 지속 유지는 할 거예요. 내일 다음 장까지. 5일선이 다음 장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려가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추세를 지킬 수 있냐, 단기적인 추세를 5일선 강하게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눌러 앉아서 20일에다가 기댈 거냐, 이제 요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요, 월요일날 파미셀이 오늘은 이제 여기에 잘 버텨줬는데 5일선을 깨는지, 종가 기준으로 깨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라는 건요,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미셀이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예상이 돼요. 그 렘데시비르 이슈가, 렘데시비르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뭐 이런 발표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뭐 임상 뭐 완료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제 효과, 최종적인 어떤 이제 정말 판매가 되고 투여가 이루어지냐, 그거에 관한 내용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죠. 이제 중순께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맥시멈 한 이틀 3일 정도, 두세 개의 캔들 정도만 이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조정이 하나 둘 세 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어떤 그림을 가져가는지를 한번 모니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봉상으로 보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천 단위로 좀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지금 이 60선 라인이 22,800원이니까 약 23,000원 부근이네요. 얘가 강한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거면 23,000원 뗀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빠져주면 당연히 22,000원대, 딱 진짜 1,000원 구간대로 이렇게 맥점이에요. 여러분들 쉽죠? 그래서 1,000원 구간대로 좀 식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을 매수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렘데시비르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 만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그랬죠. 이거 무조건 위로 갈 자리예요, 무조건 밑으로 갈 자리예요,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죠? 단 뭔가 준비는 하고 있고 낌새가 심상치는 않다, 하지만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하고 거짓말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영상 파미스를 돌려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30분봉에서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이 자리잖아요. 어떤 이제 기를 모으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 아니면 아래로 강하게 뻗어줄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램데시비르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로 죽여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은 일단은 재료를 조금 더 모니터 해봐야 될 것 같고, 램데시비르가 원래 5월 말에 어떤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중순 정도로 한다고 다시 한번 일정을 당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V 인베스트먼트랑 그 바로 이전 영상 있죠? 여기에 그 내용을 이제 같이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도 좀 많이 올랐고, 올랐다가 지금 좀 빠졌죠? 시가가 뭐 한 고가까지 7%대였거든요. 이거랑 마크로젠은 그렇게 많이 가진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고가까지 뭐 한 4%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두 종목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이제 이뮨메드에서 어쨌든 이뮨메드 관련된 종목이니까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뮨메드가 치료제를 이제 수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뮨메드의 코로나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어떤 신장이나 간, 뭐 폐, 콩팥까지 모르겠고요.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장기들의 이제 염증이 이제 생겨서 그 염증을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이뮨메드의 치료제예요. 근데 이 렘데시비르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지금 현재 이 염증까지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당장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이제 4일 정도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뮨메드는 이제 후유증까지 좀 잡아주기 위한 진짜 치료제인 거고, 그렇다고 뭐 렘데시비르가 뭐 짝퉁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어쨌든 바이러스를 잡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뮨메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SV 인베스트먼트랑 마크로젠이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렘데시비르가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의 기사대로라면, 그리고 당장 급하게 이렇게 시판이 돼서 투여가 된다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정말 그게 심하다고 하면은 당장 판매 중단이라든지 투여 중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계속 이슈를 좀 모니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식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사는 건 맞는데,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가 오늘 이렇게 좀 올라와 줬는데요. 한 2%대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이 녀석이 지금 일단은 뭐 시가총액 7,500, 전일 기준이 7,500억 원 정도인데, 최저점이 한 10만원, 거의 10만원이었어요. 8배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점까지.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이 제일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19년도가 이제 매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이익이 급감했어요. 그쵸?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분기로 쪼개서 보면 작년도는 영업이익 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급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익성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에 따라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부터 이제 2019년부터 쭉 작년부터 이제 줄곧 하락을 해왔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때는 뭐 4조 가까이 육박했던 종목인데, 현재는 뭐 오늘 올라서 뭐 한 8, 9천억 정도 될라나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이제 약품 하나가 또 허가 취소가 됐었잖아요. 뭐 신라젠이라든지 코오롱처럼 이렇게 좀 메디톡신주 여기 허가 취소를 이제 그때 요때죠. 여기 점 하한가 찍었을 때 요때 당시에 이제 또 이슈가 돼서 저렇게 또 무너진 차트를 그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또 새로운 치료제가
요거 탈모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실험을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요.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 자체는 임상 시험을 해라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고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도 허락을 한 건 맞지만, 근데 그 내용 가지고 저렇게 급등을 보인다는 건 너무 단기적인 거거든요. 저거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뭐 따라가는 사람보다 물려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라인에 왔을 때 소폭 우리가 물려 계신 분들 혹은 여기 상한가 하한가 전에 사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반등을 줄 때요, 일부 수익을 다시 수익까지는 아니죠. 손절을 일부라도 지금 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일부 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메디톡신주가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는 리스크에 있을 때는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때, 그냥 더 큰 기회를 말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때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한 절반이라도 좀 이렇게 이제 손절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비중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뭐 한 30%도 가까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있죠. 근데 저라면 제가 요 정도 라인에서 그래도 물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15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비중을 덜어낼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뭐 여기서 10만 원보다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다시 어떤 12만 원대, 13만 원대로 온다라고 하면 아까운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계속 탄력을 이어서 쭉쭉쭉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랬으면 벌써 사과가 갔을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물량을 좀 뱉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의견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21선 가까이 돼서 여기를 이제 쉽게 또 내일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21선을 좀 저항받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가격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익절을 일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가격대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꾸 아깝다라고 말씀드렸던 추천주를요, 아까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서 이제 유비케어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거의 종가쯤이니까 이 자리였거든요. 뭐 이런 상태라고 칩시다. 이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그래도 파동이든 뭐든 다 의미 있는 자리는 맞는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그냥 기대감으로 순간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돼서 순간 올랐다가 순간 빠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떤 일부는 회복하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재료나 수급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로 짧게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실수로 업로드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 현재가만 해도 거의 어제 종가 비율에서 18배 정도가 18% 정도가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장중에 20% 이상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진작에 빠르게 이거를 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일본 기준에서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바닥권이고, 이 종목을 어차피 앞으로 바라보는 거는 코로나가 재확진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녀석은 일단은 실적으로도 다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뭐 한 15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녀석도 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바닥권이었고 굉장히 매매하기에 메리트 있는 자리였는데, 저는 이제 이 녀석보다도 여러분들이 시젠을 많이 좋아하셔서 시젠으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좀 이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한 6%대 뭐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세미시스코, 이 종목이 참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6일날. 자, 스토캐스틱 보시고요. 이 가격대 유지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5,900원 라인인데요. 5,900원 라인을 좀 지켜주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60선 깨면 역시나 좀 벗어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61선을 이제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61선을 깨지 않으면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61선 지키고 지금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이 종목을 추천을 했다가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오시고요. 너무 횡보가 예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 나오시고 비중이 좀 적은 분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불안했는지 다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추천을 할 때 소액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소액으로 가져가고 이제 추천했던 날 좀 상황 보고 나서 오버나잇까지 고려를 하겠다라고 전날 아니죠, 전전일이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제 비중을 줄일 분들은 줄이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더니 오늘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뭐 못 먹은 거 못 먹었다고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30%라는 수익을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림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이렇게 저 영상입니다. 하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직접적으로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준 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단기적인 바닥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제 고가까지 한 6% 정도 되네요. 그래서 못해도 5% 6%대 수익은 좀 4, 5%대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줬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할인까지도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종목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횡보가 계속 길어져서 얘도 지금 사실 그냥 나왔습니다. 본전 부근에서 그냥 나와 버렸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유니온제약 빠른 단타는 아니었지만 제가 일봉상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다. 일봉상에 이렇게 단기적인 바닥이고 16,250원대는 한번 들어가 보기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가격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넥슨GT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여기 그쵸? 넥슨GT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제가 넥슨GT 그때 한번 수익 내드렸을 때 당시에 그쵸? 하방에서 도지형 뜨고 스토캐스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번 추천드렸고 지금 올랐다가 또 빠졌었는데 결국엔 지금 뭐 17,000원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정도 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런 모습인데 요거는 한 18,000원까지도 좀 바라보고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181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가놀이를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 전형적인 차트긴 해요. 근데 글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폭넓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리딩을 할 때는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으로 딱딱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가가 이제 179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1800원으로 잡아서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일 하루 정도 눌림이 더 나와서 이 정도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좀 지켜는 일단 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절한 건 한 거고요.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기준을 잘못 잡은 것도 제 탓이긴 하니까. 근데 하지만 일봉 차트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점 한번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번 주 내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관심 종목들을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요. 물론 시장이 좋아서 잘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시장이 좋다고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시세를 내줬던 건 내줬던 거고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